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 남북국 시대의 발해로 떠나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발해가 중국과 대등하게 발전하면서 정치 제도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활발한 대외 교류를 하는 그 모습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왕을 황상이라 부른 발해는 중국과 대등한 국가임을 드러내는 그런 한편 정치제도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여서 체제를 정비합니다. 중앙정치조직은 왕 밑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에 이런 3성을 두고요. 정당성 아래 좌우를 나누어서 육부를 둡니다. 또한 대내상이라는 총리와 같은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당의 것을 모방했지만요. 발해 나름의 독자적인 그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과는 다르게 귀족 합의 기구인 정당성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고요. 육부의 명칭도 유교 덕목에 따라서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로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또한 감찰기관으로는 중정대, 교육기관으로는 주자감을 설치합니다. 지방행정구역은 오경, 15부, 62주로 조직하였는데요. 오경은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에 설치한 특별행정구역인데요. 여러 개의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아주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부는 지방행정 중심지인데 각 지역에서 본래 살고 있었던 부족들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이 15부 아래에 다시 62개 주를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이곳들에는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아래 단위 촌락에서는 토착 세력인 촌장이 중앙에서 지배권을 인정받아서요 다스리게 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지배층이 이 토착 조직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그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촌락 주민의 대다수인 말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그런 사회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사 조직으로는 중앙에 시비를 두었고 지방의 주요 거점에도 또 군사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발해는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합니다. 특히 주변에 있던 당, 신라, 일본, 거란 이런 나라들과 왕래하고 무역하기 위해서 교통로를 만들었는데요. 발해는 이 길을 통해서 말과 담비가죽 같은 그런 특산품을 수출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특산물을 수입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발해는 육로인 영주도와 해로인 압록도를 따라서 당과 활발히 교류하였는데 발해인을 위한 숙소인 발해관 이곳이 이제 설치되기도 하였고요. 발해 학생들은 당에 유학을 가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과거 이걸 빈곤과라고 하는데 이 빈곤과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과도 교육로인 일본도를 통해서 활발히 교류합니다. 건국 초기에는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협력하는 이유가 컸는데요. 점점 경제, 문화 이런 성격으로 바뀌어 가면서 한 번에 한 100여 명의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하는 거죠. 발해사신의 배가 머물던 곳인 일본 호쿠라항에 가면은 발해사신 정박지라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비석이 있기도 합니다. 신라와는 대립과 경쟁의 구도였지만 그래도 이제 문왕 이후에는 신라도를 통해서 꾸준히 교류하게 되는데요. 발해 동경 용원부에서 신라 국경까지 말을 갈아타면서 갈 수 있는 여러 개의 역이 설치되기까지도 하는 거죠. 거란과의 교역로인 거란도를 통해서는 거란과 당연히 교류를 하였고요. 발해 성터에서 나온 소그드 화폐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도 서역 국가들과 활발히 또 교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와 발해가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걸쳐서 서로 공존한 시간은 약 220여 년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시대를 부를 때 예전에는 보통 통일신라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 불렀던 거죠.
그런데 조선 후기 정조시대 실학자 유득공이 자신이 져서 발해고에서 남해는 신라, 북에는 발해가 있었던 그 시기가 남북국 시대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고려가 발해사를 기록하지 않아서 고구려 발해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던 여진과 거란에게 그곳이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도 했던 거죠.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봐도 발해는 우리의 역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요즘 특히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이 동북 공정을 하려는 그 움직임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역사 발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발해의 정치제도와 대외 교류와 함께 남북국 시대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발해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 문화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많이 부탁드리고요. 하고 싶으신 말, 궁금하신 점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